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 대학 교수의 일갈, 아베 총리 핵심 소재 수출 다시 금지하라, 기술 자립할 수 있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 대학 교수의 일갈, 아베 총리 핵심 소재 수출 다시 금지하라, 기술 자립할 수 있게. 이 배경으로는 핵심 소재 금지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한 대학 교수가 일갈을 했어요. 아베 총리가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다시 막아주기 바란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정부, 기업, 학계가 마음먹고 연구 개발을 매진하면 오히려 기술 자립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는 일본 정부 조치를 비꼬아서 말하는 도발적 발언입니다. 그 주인공은 김진백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제조업체가 마음먹고 개발에 달려들면 포토레지스트 대체품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아베 총리가 이 제품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7월 초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필름,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 사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데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가 몰고 온 사건은 소재 분야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는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계에서도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지금도 커져가고 있죠.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진작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했던 김진백 교수님의 이력상 특징을 한번 보면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포토레지스트 기술 연구에만 35년을 써두신 분입니다. 특히 그가 개발한 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는 2020년부터 20년쯤 연구해온 기술인데요. 김 교수가 말하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를 보면 기본 일본에서 수입한 포지티브 타입 포토레지스트는 네거티브 타입 포토레지스트보다 해상도가 30% 떨어진다고 합니다. 매트릭스 레진, 괄상 방산 발생제, 염기성 물질 등이 혼합되어 있어서 불균일한 포토레지스트 막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광선의 확산에 따른 해상도 저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도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네거티브 타입입니다.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 대비 해상도가 30% 높고요. 단일 물질이기 때문에 균일한 포토레지스트 막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김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자신의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광선의 확산에 따른 해상도 저하 문제가 없으며 노광기 렌즈의 오염 및 부피 축소에 따른 패턴 프로파일의 변형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30% 높아지면 집적도가 4배쯤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1GB 용량의 반도체 칩이 4GB 용량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품의 불량률을 높인 패턴 프로파일의 변형도 해상도의 향상으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포토마스크를 통해서 나온 광선을 감광액이라 불리는 포토레지스트죠. 감광액이라는 빛에 반응하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빛에 따라서 이게 타버리게 되고 제거가 되는 게 포지티브가 되고요. 자외선이 노출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가 더 좋다는 말은 제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그 라인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가 좋은데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는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말하는 김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장점을 보면 불화아르곤, ARF 이미전, 그리고 EUV 노광기를 이용한 고밀도 반도체 제조에도 응용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EUV 적용을 할 수 있으면 그 낮은 버전에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제품도 또 사용해 달라. 이렇게 또 그 제재를 가해야만 이거 기술이 서로 윤활이 돼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구조 디자인 과정을 거치는 등 최적화를 하면 EUV 포토레지스트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게 그 기술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또 다른 것도 주장을 했어요. EUV용 연구용 나노팹 도입도 요구를 했습니다. 원천 소재 기술 개발을 확보에 힘을 받으려면 포토레지스트 기업과 학계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연구용 EUV 노광 장비를 나노종합연구원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노종합연구원에 3,500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450억이네요. 450억 정도 투자해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만들 지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여서 EUV 노광 장비를 들여오자라는 거죠. EUV 노광 장비 한 대가 1,500억이에요. 1,500억이기 때문에 450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특히 EUV 노광 장비 한 대를 사는 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UV용 연구용 나노팹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EUV 노광 장비를 나노팹에 마련해주면 대학의 연구 활동은 물론 영세한 포토레지스트 기업의 제품 테스트가 용이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포토레지스트의 그 제품에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벨기에까지 가서 거기서 연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의 나노팹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천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분이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일본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누르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발전을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왔고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 되게 도움을 주는 정권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을 했어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